미국하고 중국은 이렇게 생겼고 미국은 다르게 생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점점 이래지고 있어요.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탈세계와의 경쟁 때문에 방산주라는 것이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주가 뭔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5년 12월 현재 가장 방산주 한국 주식 1등 누굽니까? 하나에어로. 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택 투자병법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오는데 뱀에서 말로 바뀐다고 하네요.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의 변동성도 컸었고 그래도 좋게 마무리됐고 게다가 한국 시장이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강하게 마무리됐다는 것이 좀 뜻깊기도 한데요.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대한 시나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전우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뭐 잘못했을 때 반성문 보내드린 게 다 그때였죠. 뭐 그 시장에 버블 논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먼저 조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한번 브레이크를 세게 한번 걸었었죠. 그리고 그것은 제 판단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다시 판단하고 그리고 다시 비중을 다시 원복시키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생각이라는 역발상과 그 다음에 버블이 강화되고 있는 역발상이 아닌 정방향에 대한 판단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서 보통 이렇게 어느 흐름이 일반적인 형태일 때 역발상을 하는 것과 버블의 가능성이 있을 때 역발상이 하는 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난 10월 정도였죠. 기억 맞나요? 10월 정도 맞아요? 다들 기억이 없어 보니까 우리 전우님들 기억력도 만만치 않은데 나랑 그래서 그 당시에 했었던 그 결정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높아서 23배에서 24배로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논쟁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사람들의 긴장도가 너무나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지 않는 게 마치 2월 달에 우리가 2월 달에 더 시장을 관세 때문에 시장이 박살날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다행히 판단을 잘 해서 그때 그거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와 유사할 정도로 사람들의 긴장감은 적었던 게 첫 번째 심리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비싸다는 밸류에이션 로직을 그때는 좀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 밸류에이션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변수를 바꿔야 되는데 당시까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1기 때에도 수익을 가장 많이 냈던 것 중에 K-팝의 비중을 잘 해서 1기 때 우리가 14%까지 비중을 담았다가 SM을 텐센트가 인수하는 가격이 발표됐을 때 상당히 시장 가격보다 낮게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도 저렇게 큰 사이즈가 지분이 움직이는데도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보이고 있어 라는 부분으로 14%에서 4%로 비중을 10%를 급격하게 줄였었던 것이 이제 1기 때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좋은 경험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일정 부분의 애착이 생깁니다. 누구나. 그래서 애착을 갖고 있는 포지션이 된 것 같아요. K-팝이라는 포지션은. 그 부분을 3기 때도 2기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잘 뭔가를 차이를 낼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한 게 2기 때의 가장 큰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은 한국 비중 전체를 미국보다도 더 높게 가져가야 되는 판단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이 중요하지 그 안에 K-팝이 따로 그렇게 중요성은 적었었어요. 근데 3기 때는 K-팝이 그쪽이 특별하게 악재들이 없어요. 근데 원체 시장이 AI 쪽으로만 선호가 되다 보니까 선호도 면에서 펀더멘탈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서 후위가 돼버리다가 아예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 대상까지 됐을 때 그때
우린 다시 담기 시작을 해서 비중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는 정치적인 부분의 그 팩터를 투자에 많이 활용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중국과의 진행되는 부분들이 에이펙 회담 그 이후에 중국과 뭔가가 될 것 같아 혹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시장은 일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지 않을 때 천천히 그 비중을 담아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AI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K-팝이죠. 그 부분이 최근에 잘 작동하고 있는, 그게 좋은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느 걸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라는 말 전체가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렇다, 중국이 이렇다 얘기하는 거가, 과연 미국이라는 게 그 넓은 나라가 주마다 다 그렇게 색깔이 다른데 미국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더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어떤 특성이,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가 강해졌을 때 그걸 미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개인 투자자라는 저는 말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보다 훨씬 더 너무 잘하는 사람과 너무 못하는 사람, 너무 대충인 사람, 개판인 사람, 투기꾼, 이걸 다 합쳐서 개인 투자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우회가 투자에 대한 실력도 투자에 대한 실력이고, 우리가 무슨 이게 업으로 하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우리 전우회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업 그만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는 것하고 투자를 따로 분리해서 간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투자와 삶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인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단점이 계속 줄고 있는 집단일 것이고, 지금 PD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닐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버블 논란을 사람들이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버블 논란이라는 것을 신경 쓴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자기가 지금 가격이 너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으면 버블 논장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부분이 없을 때는, 가격이 너무 심하게 움직일 땐 조심해야 돼요. 그게 맞는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새로운 부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영역이 이만큼일 때 조심하다가 세상이 이만큼 커지면 여기 있을 땐 조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새로 생기는데 자기는 아직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한참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조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그 두 가지의 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후에는 이번에 버블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디 도키스님이 아침에 게시판에 올렸던 것처럼 언노운과 노운이라는 것에서, 이거는 언노운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 부분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찰하고 내가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이 부분만 결정한다라는 방식으로 지난 3개월 동안을 왔는데, 그게 적절하게 작동을 했고 AI 포지션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 부분의 수익률에서도 좋은 영향을 줬죠. 자, 아침에도 사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이라서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발이 아파가지고 또 건강도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보내드렸다시피 길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개념을 안 가지고 생각을 하고, 큰 생각을 할 때, 빅 띵크를 할 때는 시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아시다시피 일주일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는 약간 시간을 가지지 않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우회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가 한 생각이 뭐였냐면, 보내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약간 뭔가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연말을 맞이했었는데, 올해 초를.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함께 가는구나 라는 느낌이고, 그 함께감에
투자 실력으로의 함께감이라는 분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루시오님이나 우디돈키스님 같이 실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호기심님이나 M2 카멜라님처럼 정체가 뭐지? 라는 정확한 정체로 저 단어를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뭔가에 가까운 느낌과 진지함. 네. 진지한데 이상해. 아,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겠구나. 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 뭐 어떠한 기준으로 봐도 생각 구조 말고 사는 건 요즘 뭐 원체 조용하게 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얽혀져 있는 상태에서 함께 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2026년이 25년보다 어려운 구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투자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내년에 한번 크게 20%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지금 은 가격도 하루에 지금 10% 올라왔다 다시 이러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 주식시장이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더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올해 잘 두 번의 그 구간을 잘 지나왔듯이 내년에도 그런 구간을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투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그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 2, 3기를 다 하신 분과 2, 3기를 하신 분과 3기를 하신 분이 저를 보는 방식과 이해도가 많이 약간씩 차이가 나실 텐데 일단 1기 분들한테는 고마움이 제일 크고요. 1기 분들한테는 2기 분들한테는 2기, 3기 하신 우리 전님들한테는 제가 응원하는 좀 마음이 좀 더 되게 센 것 같아요. 아직 서로를 막 그렇게 막 이해하는 부분들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1년 이하를 잘 사람 판단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3기 전우님들한테는 반가움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두세 달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근데 두세 달 됐는데 제가 이번 3기를 시작할 때 시장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 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첫 강의날 드리고 한 게 제가 생각은 적절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포트폴리오의 대응은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나의 괜찮음과 하나의 아쉬움이 공존한 상태에서 3기가 시작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이고 한 두 달 됐나요? 두세 달? 이제 한 세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호기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리화한 스스로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게 제 지금 현재 26년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이렇게 생겼고 미국은 다르게 생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점점 이래지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탈세계와의 경쟁 때문에 방산주라는 것이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주가 뭔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5년 12월 현재 가장 방산주 한국 주식 1등 누굽니까? 하나에어로. 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냐 기술적인 전쟁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중에서 어느 게 둘 다 하고 있어요. 둘 다 하고 있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것이 실질적인 두 체제 간의 대리전과 러시아라는 그 사이에 껴있는 또 다른 체제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마구 섞여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한 긴장도가 이게 언제 끝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것을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진성태 씨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2년 전,
1년 전보다는 강도가 줄었다. 이게 끝날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로 기술적에 대한 전쟁은 이건 애초에 셌죠. 근데 더 세졌다죠. 더 세졌다. 이게 26년, 25년, 24년 이런 식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산주는 우리가 뭐 한화 뒤에 뭐가 붙은 이러한 대표적인 방산주들보다 삼전과 하이닉스가 최근의 정의를, 얘를 우리가 이제 탄약이라고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댓글에 적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전우님이 계셔가지고 이거를 탄약보다는 천무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이 저는 지금 말씀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구글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이 전쟁을 기술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간다라는 얘기는 이 서로 간의 이 분쟁의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고, 저는 반대로 그 독점 이슈를 중요도를 이렇게 보셨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분쟁에 의한 부분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것이 이 이슈를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25년 한 5월 달에 비중을 늘렸죠. 우리가 11월 달에 24년 11월 달에도 구글은 갖고 있었고, 이때 한번 늘리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 될 때 그때 이제 비중 맥스로 늘린 대충 10월 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9, 10월 정도. 이렇게 비중을 올릴 때 이 이슈는 계속적으로 존재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존재했는데 이 이슈를 미국 정부가 이슈를 잡는 것은 이거를 약화시켜야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 그 생각의 변동은 여전히 없어서 26년에도 그 이슈를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의견의 변동이 아니라 3기 때 좀 ETF 비중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바뀐 것이고, 그 의견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를 갖고 있는데 ETF를, 그게 이제 삼전 하이닉스 비중이 한 50%, 60% 되지 않나요? 그 ETF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쳐서 6%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나 그다음에 트레이딩 비중에 있는 업체들까지 합치면 가장 높은데, 그거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지금 현재를 우리가 세상이 이만한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이 아니라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세상이 커질 때 보통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보지 않고. 근데 세상은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커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AI는 여기에 새로 생겼는 것처럼 해서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까지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기존의 것도. 지금 뭐 회계사라고 영향 안 받고 저 하는 일이라고 안 하고, 우리 감독님 카메라 저것도 이제 저 카메라가 자동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 필요 없어지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한테 다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라고 영향이 주는 게 아니라 AI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딱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전 하이닉스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라는 로직에 당연히 그 부분도 활용하고 있지만, 이 판이 전체가 될 때 얘가 여기서 확장되는 구간에서 IT 업체들에서 먼저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딩하는 애들이 직업을 못 받는 것도 쟤네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게 아닐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가까운 데서 벌써 영향을 먼저 받잖아요. 그 현상이 이쪽에서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I 연계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떠오르는 게 있나? 26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주제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26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시나리오를 그걸 넣어놨죠. 지금은 기존 AI의 대장주, 기존 대장주가 엔비디아인데 얘의 대장주 색깔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이거 이제 25년에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26년을 보면서는 엔비디아처럼 해서 GPU처럼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돼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위에 얘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로 이 흐름이 여기서 더 확산돼서 강화된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그래서 SDS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이고,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사용이 더 확산되는 이 확산되는 흐름에 새로운 최신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레딧 포지션이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의 확산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인데 한 10월부터 이거를 넣기 한 11월에 넣었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10월은 아닌 것 같죠? 11월 초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11월 달에 넣고 레딧은 12월에 넣었나요? 우리? 아, 연배들이 높구나 우리 전우회가. 다들 제일 젊어 보이시는 우리 전우님, 네, 기억하십니까? 그쯤에 맞죠. 대충 우리 젊은 전우님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네, 그럼 올해가 뱀띠라고 그랬죠. 네, 아직 뱀띠니까 뱀의 행동 같은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포지션을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가 지금이라서 저는 AI 쪽에 대한 우리 포트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적지 않다고 다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포트가. 그래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만이 우리는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지난 2개월 동안 K-팝 주식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을걸요? 근데 지금 K-팝을 우리가 이거 다음 비중으로 지금 넣는 상태라서 지금 저게 ETF로 넣어놨는데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님 그 방중 날짜가 잡힌 뉴스가 뜬 것 같고, 시간 외에서. 그래서 시간 외에서까지 주가가 또 올랐던데, 관련주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저게 지금 우리 포트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10% 넘게 지금 수익이 최근에 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러다 말 포지션이 아니라 이게 방향성이 잡힌 포지션이 되고 나면 이게 없는 사람들이 사야 돼요. 없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최근에 K-팝을 접근한 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기관이고 외국인이 없어요. 기관은 참여했는데 외국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 현상과 숫자가 합쳐졌을 때 정말 쟤네들은 AI만 보는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도 저는 이 수급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라는 걸 볼 때 얘의 주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얘의 움직임이 어떤가도 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나오려면 저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유럽하고 미국 애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애들이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를 먼저 읽는 애들은 싱가포르하고 홍콩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BTS 정도가 나와서 지네 공연장에 이제 좀 해야 그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돌아오려나?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K-팝이라는 걸로 다변화시키는 측면으로 제가 지금 포트에 비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팝이 좋다뿐만이 아니라 포트의 중심감을 너무 쏠리지 않게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대안이 제가 지난 3개월 동안에 K-팝 비중을 얼마부터 올렸지? 2%에서 지금 5%대로 올린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한국 시장이 지금 역사상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4,200이라는, 그래서 역사상 고점에서 얘가 한번 뚫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99년도에 주식 하고 계셨던 분, 99년도에. 그 99년도에 주식을 했었던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아까 처음에 우리 PD님이 개인 투자자가 어떠냐 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때의 광기는 지금의 그 광기, 모르면서 흥분하는 이 강도가 지금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배예요. 100배. 10배가 아니라 100배예요. 그때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주문 내지만, 그 객장에 아기들 안고 온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이제 객장에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는 이 통신선도 안 깔려 있어서 HTS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표에 종이를 써서 그 전표를 직원한테 줘서 그 직원이 단말기에 두드려서 넣어야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그 줄을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직원들한테 선물 주고 뭐 이래가지고는 로비해가지고 자기 주문 빨리 넣게 막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였던 광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아져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가 합리화됐습니다. 합리적이. 그래서 정보가 많아졌다라는 게 그렇게 극도의 흥분값을 줄이는 부분 때문에 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지속성을 늘려주는 팩터로 작용하면서 실제 전체 시장의 레벨이 올라간 것은 구조적인 유동성 증가 부분의 힘이 더 많지, 지금 현재 심리의 흥분값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지금 역사상 고점이라서 좀 조심해야 되겠어라는 로직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할 때 일단 제가 세 개로 나누죠. 이 세 개의 상황에서 그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가끔만 저는 하고, 그냥 이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를 같이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리딩방 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고. 근데 이 투기라고 하면 그 질문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뭐냐? 투기는 지금 뭐냐면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질문이라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그럼 벌써 이거는 비합리적으로 땡기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은 얘를 투기 대상으로는 안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질러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게 내가 지금 현재 K-팝을 접근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접근이 투자냐 매매냐를 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개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그냥 대표적인 게 요즘 중국 관련된 이슈가 크니까 SM이라고 할게요. 하이브보다는 중국 이슈가 더 크게 영향을 주니까. 이런 식의 차트죠, 지금 현재. 자, SM 차트가 이런 식의 차트일 텐데,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하트 같네, 모양이. 그런 거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담았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못 담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이 이 두 개냐에 뭐냐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일단 내가 매매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매매였다라고 하면 일단 뉴스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날 질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사놓고 고민해야 되는, 왜냐하면 뉴스가 있으니까 라는 부분에서 매매적인 타이밍으로는 터닝했고 뉴스가 나왔어 라는 기술적 강점 더하기 재료, 나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매매를 안 한다라고 하면 매매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사는 게 적당한 행동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방향성이라는 이슈거든요. 결국은 중장기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이 얘는 있어야 되고 얘는
없어도 됩니다. 단기가 돼도 되고 or 중기가 돼도 되는 것이지 장기는 아니거든요. 매매는 아이디어를 세팅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했을 때 얘가 있으니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투자에 있어서는 얘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온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접근을 했는데, 포지셔닝을 채웠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돼 있는 상태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만약에 투자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것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10%, 5%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상이, 여기서부터 터닝한 이 현상이 방향성이 있어 없어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많이 크다라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루는 방식은 복잡계잖아요. 자, 항상 얘기하는데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둘 다 쓴다 라는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는 이게 확인이 된 상태이잖아요. 그럼 일단 사는 거죠. 매매로 접근하고, 그리고 나서 중장기 방향성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투자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있었던 우리 시점에서는 이거를 저는 투자로는 접근했지만 매매로 접근하지 않았죠. 매매로 접근했다면 얘가 이익 기대를 하면서 까딱까딱거릴 때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겠죠. 제가 이걸 매매로 접근했다면. 근데 투자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언제 사람들한테 반영될지 몰라. 이게 지금 현실이 그렇지만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이랬었다면 전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그 부분을 제가 결정할 수가 없이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 얘가 이렇게 될지에 대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서 강하게 실는 게 아니라 2%, 2.5%, 3% 이런 식으로 가는 이 방식을 택하는 식으로 접근한 건 이번에는 얘는 이걸로만 접근했습니다. 왜냐? AI한테 다 쏠려가는 것을 우리가 화장품에서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매 어프로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그게 이번에 이게 터닝한 현재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가 나왔던 병과 이 기술적으로 여기가 저점처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랬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사는 사람들, 못 산 사람들이 사들어오거든요. 못 산 사람들이 사들어오는 것까지 반영하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이때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가는 거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표현한 대부분은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매매입니다. 지금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게 나오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비중 줄였다가 다시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건 다 매매 전략 전술을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투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투자가 되려면 K-팝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방문 그 뭐냐면 직접 이슈도 아니에요. 정치 이슈잖아요. 정치 이슈가 이 주식에 주는 영향인 거죠. 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거의 스윙 트레이더가 이 포지션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 생각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투자하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돼요. 개인 매매자지. 에?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사실 이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사이클 현상에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 강도가 이러니까 여기서 투자했다가는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돼야지 투자를 하거든요. 시장 자체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매매를 생각하고 매매를 행동하고 있었던 게 습관이 아주 그냥 단무지처럼 절어 있어요. 이게 묵은지처럼. 우리는 그냥 매매 묵은지인 거야.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전후회가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지금 구글 포지션을 여기서부터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게 투자인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투자고, 지금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에 최근에 들어간 레딧은 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AI 현상의 피크라고 판단될 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언제인지 전 모르죠. 모르고, 그리고 근데 오라클도 들어갔죠. 오라클과 레딧 두 가지 종목이 우리 미국 포트에 둘 다 있는데, 둘 중에 어느 타임 호라이즌을 더 짧게 보고 있을까요? 둘 중에. 네, 더 짧은 구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대상이 레딧입니까? 오라클입니까? 그렇죠. 아유, 기쁘네. 뿌듯하다. 와, 우리, 네, 그렇죠. 오라클은 둘 다 AI라는 현상이 있고, 얘는 소프트웨어적이고, 그 다음에 정보적이고, 데이터적이고, 얘는 하드웨어적인 그 차이가 있지만 둘 다 AI인데, 그 AI에서 하드웨어 사이클이 더 근간에 밑단에 깔려있고, 그 위에다가 딴 거를 쌓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얘가 자금 시장 이슈, AI 이슈가 아니라 자금 시장 이슈라는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게 있으면 저는 이 해결을 보고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나오는 건 얘를 가지고도 그만 겹치면 나올 수 있죠. 그 상황이. 근데 겹치면 나오시는데, 이게 지금 이 오라클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웠네? 여기 있구나. 투기. 자, 오라클은 뭡니까? 투자 매매 세 개 중에 뭡니까? 오라클은 매매죠. 오라클은 매매고 레딧은 투자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생각 구조에 따른 투자입니다. 생각 구조에 따른 투자가 레딧인 것이고, 오라클은 지금 전략 전술을 짜셨었죠. K-팝에 대해서. 저도 지금 얘에 대해서 전략 전술을 짜는 거죠. 매매 전략 전술. 그 차이입니다. 네, 지금 극명한 차이점을 표현해주고 계신데, 지금 들으셨지만 둘 중에 뭘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셨어요? 투자를 고민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다 방향성 고민이고, 현상에 대한 강화냐 약화냐 확장이냐 축소냐, 이 부분들이 다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이라서 원래 성향이 그쪽 성향이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 K-팝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계속 고민하는 내용들에서 사실은 새로운 주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가 증감하는 게 이 주가에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지난 K-팝 주가가 사실 이건 이전에 하나가 있었죠. 우리 1기 때 처음 담을 때 그 전까지 K-팝 이러고 있었어요. JYP가 자기 주식 샀다고 주식 사서 돈 벌라고 했었을 때가 여기였고, 그러고 나서 또 꼬라박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올랐다가 그렇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고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근데 이 당시와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중국 애들이 이때는 별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 실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체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굳이 왜 딴 애들 써? 안에서 그냥 내수로 조달될 수 있는데? 라는 그러한 질문은 그때는 나중에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상태에 차이점이 있어서 그 점은 이때보다 점수를 떨어뜨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저는 왜 이거를 투자로 여기서 현재 접근하고 있냐면, 이건 저는 이거 플러스 이거 두 전략의 이 값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접근하는 이유는 이것이 한 이 정도까지만 해야 돼도 충분히 저렴한 상태에 됐는데, 제가 진입한 시작 시점이 여기라고 하면, 근데 이만큼은 시장에 지금 선호도가 없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가격이라는 메리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 논리와 그다음에 매매 가능성과 가격 메리트라는 이게 접해진 약간 복합 포지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레딧이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보다는 저한테는 약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얘가 더 투자 포인트고 얘는 섞인 포지션,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가 얼마나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 위치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국의 한류가 저기 외국에서 아시지만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인지도를 만들기가? 근데 그 인지도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건 뭔가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뭔가 떨어지기도 어렵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제가 알고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만이겠죠. 이 해변 쪽에서 많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커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몇몇 애들이 잘하는 거지 이 수많은 중국이라는 그 넓은 곳에서 진행돼야 되는 많은 그러한 행사들이나 뭔가 진행을 현재 얘네들이 안에서 실력이 됐다 하더라도 퀀터티적으로 커버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캐치하기가 좀 놀라웠거든요. 내 눈에는 안 되는데 저게 되는구나. 장사를 해보면 나는 이게 별론데 갖다 놓으면 많이 팔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도 정확하게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여러 의견이 문화에 대해서 나오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 그래서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게 복합되는 존재에서 상태에서 저 가게는 가보면 물건은 특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 그런 가게가 아직은 여전히 그 층만 해도 꽤 투자 면에서는 괜찮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정책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기간에 우리 전후회가 진행이 되면서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외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해해야 된다. 그 용어가 표현될 때 이 표현을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냥 기사인가 보다. 이럴 때 중요한 부분들, 그걸 이제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데 중국은 핵심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그 부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큰 나라, 그러니까 이 얘기 했었는데, 정말로 큰 생각은 그 전에 이미 정보 다 준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의 힘이 세져야 그 힘이 발생해요. 그 때문에 정보가 갑자기 어느 날 확 주고서는 이렇게 바뀌어. 이거 안 한다고요. 몇 달째 계속 주고 그 다음에 바뀌어요. 큰 방향을. 그 정책 신호들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 신호들이 제가 제 기준으로 파악하기에 작년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고 더 전을 따지면 2024년 10월 달에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한 처음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그랬다가 제가 이렇게 갈 거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실제 그 그림대로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기는데 조금 방법론에서 애들이나 시장의 상황이 서로 간에 매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저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가고 그다음 이렇게인데? 라고 하는 그 방식의 진행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중국도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그 다음 3단계가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없다가 신호를 준 거죠. 그러면 1단계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따라와요. 한 5% 됩니다. 전체 투자자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 되고 나면 이제 방향을 읽어요. 그럼 한 30에서 50% 사람들이 그걸 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가는 구간들이 나타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방향성이 쭉 한번 생기는데 지금 거기가 잘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중을 25%로 했는데 21%를 중국 비중을 언더웨이트로 갖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는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적게 갖고 있다가 그 현상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 정보를 얘네들이 더 줘야 되겠다.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중국 정부가 그 방향을 주면 그때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포지션들은 다 해당 업종의 1등 포지션들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만 하는 겁니다. 중국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니까 제일 다루기도 하는데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우리 주식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할 줄 알면 쉬운 거는 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잘하면 정말 글로벌 투자를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귀금속 지난주에 줄인 거 한국 투자자들 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저기 헤지펀드 매니저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 그때 투자 성향의 헤지펀드 매니저 저기. 저런 게 뭐 어떻게 하냐고. 애들 다 죽었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코로나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 코로나 때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비중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3%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들어온 사람 중에 3%가 정말 그 길을 갈 겁니다. 그 길을 갈 건데 그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는 AI가 나와서 어차피 잘려서 할 거를 없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고 재밌어. 이런 사람들이 교차돼서 만들어진 집단이 한 3%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를 늘 말씀드리는 게, 그 5% 안에서 2%는 제 말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다 다른 오투가 노출돼 있거나 안 노출돼 있는 다른 오투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나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같이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절반이 될 거고, 그 5%의 절반인 2.5%나 3% 정도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영역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 전후회 안에서 제가 1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1기 때 사실은 지금 해가지고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저는 5%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한 350분 중에서 5%만이 진짜 내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그걸 30%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의할 때. 그럼 400이라고 볼게요. 400에 40분이면 120분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분들이 160분이에요. 지금 세 개를 다. 이게 제가 30%가 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40% 정도의 분이 지금 계속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진지하게 이거를 어프로치하고 계시고, 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여가면 이 안에서 상당히 그냥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투자를 정말 제대로 하는 개인 투자자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한 건데, 우리 전후회 안에서 나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배출될 수도 있겠다. 지금 30, 40대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같은 활동을 하는 후배, 그럼 이거 여기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런 생각 혼자 상상하면서 그럴 정도로 불교계 쪽 가셔서 하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제가 캐치한 건 뭐냐면, 버블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과연 이걸 진짜로 안 하면 올해 2월 달에도 그 포지션을 줄이는 거를 안 했어야죠.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버블에 대응하기도 하고 버블에 대응하지도 않기도 해요. 그게 상황마다 다르는데, 그걸 가르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버블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이 왜냐면 가격의 크기를 가지고 버블을 판단하고 대응해요. 야, 이거 한 달에 10% 오르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가격의 크기를 당연히 봅니다. 근데 이거를 남들이 다 똑같이 보는 것을 똑같이 봐서 차이를 만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그러한 트레이딩을 하는데, 2월 달에는 제가 정치에 대한 부분의 이해를 활용해서 했던 거예요. 관세랑 그 부분이, 이게 전쟁하는 개념과 관세라는 개념이 합쳐지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네? 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대응한 게 이걸로 차이점을 냈습니다. 자, 지금은 정치 이슈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이게 반도체를 지금 아까 전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를 보고 있으면 차이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변동성이 있을 때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핵심이 심리지 다른 게 아닌데,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이 변동성을 넣는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의 관점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뭔가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변동성 대응을 잘 했습니다. 지금은 이거 유튜브가 좋은 건 시점에 그 영상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소리 한 사람도 다 남아있고 제대로 한 것도 다 남아있는데, 심리를 우리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막 얘기할 때는 아무도 얘기하고 안 하다가 12월 되니까 다 심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도 여기에 차이점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버블의 관점은 안 쓰고 있지만 계속 안 쓸 게 아니라 내년 어느 시점에서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아까 전에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에 뭔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뭔가 제가 잡고 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버블은 그렇게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것을 지금은 안 보고 있다, 저도 안 보고 있다 동일한데 이런 식으로 봤다 안 봤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차별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를 보고 안 보고를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현재는 안 보고 있는데 얘가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잠재적인 부분에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이 버블을 대부분 다 이걸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저기서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광기와 심리가 다릅니다. 광기와 심리. 지금 현재는 광기가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광기가 나타날 확률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를 포인트를 우리 포트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후보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변동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왜 광기가 발생하느냐, 이 광기에 저는 이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감정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개인 혼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여기서는 생존이고 여기서는 관계잖아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서 나도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것은 관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버블이나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심리잖아요. 이것은 얘보다 뒤에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어. 개인은 있지만 사회는 없는 거죠. 무인도에 가서 둘이 갔어. 개인도 있고 사회가 있는 거죠. 얘가 먼저 혼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보다 이 김부장화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마지막에서 그 부분이 생존에 대한 문제까지 가죠. 그랬다가 이 부분을 아예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드라마는 끝나는데 투자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AI는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김 부장님 상황보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이 생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된 부분이 이 광기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안 하면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나는 이 두려움과 관계적으로 배 아파. 시기죠. 이 두 가지의 힘이 동시에 들어가면 광기가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카멜라님이 얘기하셨던 우리 정도의 강도는 무슨 우리 한국 단어로 적당할까요? 신경 쓴다? 신경 쓰임? 신경 쓰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걱정하는 거죠. 걱정은 삶의 레벨이 아이고 이 정도로 얘기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걱정입니다.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요게 걱정이고 여기선 두려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지하실. 두려움보다 더 밑에 있는 거냐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질러. 마지막 올인하고 끝날 장렬하게 사망하는 것이죠.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고 있어라는 여기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단계라서 뭐 여기가 만약에 더 있다면 이게 광기겠죠. 여기도 여기 이 100 이상 이거를 향해서 저는 여기 정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버블 곡선에서 버블 차트에서 지금 제가 처음에 아주 그 섬세한 분들이면 혹시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의 엄청난 오토 판독기, 예, 미국 시장을 그림이 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맞죠? 모두 맞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을 미국 시장의 판단을 여기 이상하다. 왜 느낌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왜 이렇게 내 그려놓고 느낌이 다르지?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이 미국 시장을 한 강의가 계속 우리 진행되는 동안은 옛날 거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달 전 거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가 있다가 지금 지난주 거 보시면 얘가 좀 뒤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 광기라는 부분이 안 느껴져서 얘가 이 광기가 느껴져야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자꾸 안 나오니까 아예 뒤로 이걸 좀 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중국은 여기에 보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 보고 있는 할 만한 곳에 있는 대세 상승 구간 이쪽에 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이제 여기 정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여긴가 했다가 여기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런 식의 변동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이게 나오는데? 라는 것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심리가 아니라 이 유동성의 힘인가 보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팩터 값을 바꾼 거죠. 왜냐? 이게 안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위치를 보고 있는 그 개념에도 넣어 있어서 자, 구조적인 것이죠. 아침에 그 블랙락에 대한 판단의 차트가 되게 잘 그려놨던데 걔네들이 차트를 여기서 강도랑 기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거기에 그 차트를. 그래서 AI를 이 정도 해놓고 여기에 정보통신 형문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철도였나? 하여튼 대충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AI를 여기다 그려놨던데 저는 일단 이걸 넘어서 오게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은 더 짧아지는 거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은 봤는데 이게 진행되는 걔네들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니까 어디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이 과정을 구조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계속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될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계속 하시기를 계속 그렇게 귀찮게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광기는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이 부분에 더해진 값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갑니다. 여기를 안 가고 일로 가지 않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아직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엔 이게 있습니다. 그 평당 1억이라는 1평에 1억.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30, 40대 분들이 계시니까 부동산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곧 있구나. 희망. 아직은 없으신 거예요? 계획이나 이렇게 막 지금 뭐 청약 받아서 이런 건 매매 계약 써놔서 이런 건 아니시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생각하면 배 아픔만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습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부동산은.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라는 개념에서는 여기도 이걸 만약에 중간으로 띡 자르면 이쪽보다는 이쪽인 것 같아요.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서 저 사람이 잘 되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 일단은 더 어려워요. 부동산은 그냥 질르면 됩니다. 그리고 가치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거 우리 뭐 한번
이렇게 횟수 따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20대, 30대 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체 전문가는 아니라서 20, 30대한테 해드리고 싶은 부동산 얘기는 있어요. 나이가 나이가 혹시 죄송한데. 둘이 올해 40 되셨어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한 살 많으시구나. 그래서 얘기하다 까먹었다. 나이 물어봤다가.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부동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주식 때보다 어렵다. 어렵다. 자,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는 이게 사용 가치랑 투자 가치라는 이 두 가지라는 미명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지 않으면서 이게 있으니까 얘를 버퍼를 만들어줘 라는 것처럼 자기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복잡계 기준으로 따지면 이유가 두 개라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많아요. 근데 주식은 그 주식 없어도 살잖아. 그리고 뭐 배당? 무슨 이렇게 채권해도 되고 이자도 있고 뭐 딴 것도 있는데 꼭 그걸 해야 돼? 등등에 대해서 얘보다 이 가치의 개수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얘는 훨씬 접근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접근을 좀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아까 카멜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한국이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잘 되는 걸 가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판단이 아니라 희망이 좀 섞여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서울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로 제가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사는 구간에서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넣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 도시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뉴욕과 홍콩이나 이런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된다라고 하면 이 평균 가격의 변동은 있는데 중간값의 변동은 있겠지만 얘는 경기에 따라서 좀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얘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지금 1평에 1억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변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왜 그럼 계속 이게 1평에 0.7이었는데 0.89 이렇게 계속 왜 올리냐? 제가 코인을 안 하고 코인 다음에 가치를 가지는 게 매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입장권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저 사람을 부르고 싶어 우리 모임에,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걸 입장권 가치라고 봅니다. 성벽을 쌓지 않는 대신에 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입장권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기준을 섞어가지고 20, 30대가 불가능한 것을 자꾸 가능한 것처럼 하면서 접근하는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부동산 시장에 섞여 있어요. 현실을 봐야 됩니다. 20, 30대에서 지금 없는 상태에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삶에 대한. 20, 30대는 여기와 투자에 대한 부분, 여기 투자를 여기다 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섞어가지고 계획을 짜야지, 쥐들이 뭔데 여길 가지고 껴지지도 않을 건데 니네는 대상이 아니야. 계급사회야, 인정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걸 가지고 영끌이니 나발이니 해가지고는 지 자산 다 망쳐놓고서는 뭐 자살안에 웃기고 있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을 해야지 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를 영상을 하나 찍어서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주제 파악은 해야죠. 현실을 알아야죠. 왜 껴주지도 않을 거에 가지고는 무슨 너무한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여기서 돼서 여기를 더 갖고 오면 됩니다. 여기를. 그리고 여기서 얘를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떨어져요. 2대, 3대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키워가면 되죠.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삶의 경험은 이만큼의 범위에서 높은 데서 살지만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되면 삶의 경험이 더 커지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행복감이라는 게 훨씬 삶에 엄청납니다. 그걸 얻을 수 있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은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새우님이 PBR, PER 아직도 좀 헷갈려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 알긴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디폴트 값이 있는데 우리 리포트에 보면은 뒤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재무제표 항목을 보고 있으면은 회계사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저걸 가지고 뭘 다 알 수 있지? 라는 식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기본적인 재무 회계 지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3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이해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클 이론과 단순계에 너무 몰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거기는 30 정도를 둬야 되는데 90을 두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럼 거기는 20 정도의 에너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통 지식이라는 것의 필수적인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는 경기 순환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사용해 왔고 아직도 많이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만 한번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과학적인 지식을 따진 기업 분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AI 시대 얘기하고 있죠. AI 시대의 중요 기업 글로벌 전체로 했을 때 10개 정도면은 이 현상을 대부분 커버 못합니까? 하죠. 10개는 아니라 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업 10개를 넣으면 AI 현상이 어떤 흐름이나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년 전이면은 2015년인가? 15년이면 이제 중국이 지금 유럽에서 그리스 사태 나고 난리 나고 막 유럽에다가 돈 중국에서 넣어주고 막 이럴 때예요. 자, 그때면은 전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중요한 현상, 경제 현상을 하는데 한 50개 정도의 기업의 상황은 파악해야 그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만큼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얘네들의 하나의 비중이 전체 현상이 50이라고 동일하다라고 하면 얘는 5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의 기업을 분석하는 게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더 중요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매크로를 파악하는데 옛날에는 이 매크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개수가 이만큼이었는데 이 마이크로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해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과학의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마이크로의 이해가 매크로의 이해에 예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요만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만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학이 만든 차이점인데 아직도 이 옛날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 잘 알아. 지금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자금 시장이 꼬였고 지금 소파가 어떻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된 이 이중구조에 대한 마이크로에 대한 과학의 AI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에너지를 줄이고 이 부분을 키우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저보다 훨씬 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기기나 뭐가 됐든 IT에 대한 접근에서 저보다 약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강화하시면 경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50대에 투자를 제대로 성공한 남자가 우리 한국에서 1% 이하일 거예요. 그 사람보다 5년 동안 과학을 계속 공부하는 것과 이 1%의 사람 중에서 제대로 앞으로 변화되는 과학을 같은 방향으로 잘 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그냥 우리 세대가 이렇게 막 AI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쓰고 막 자료 만들고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을 하시면 나중에 그 경지가 아닌 어나더 새로운 종류의 경지에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진짜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는 게 유튜브라고 할게요. 유튜브 상에서 나와서 노출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과학을 계속 진짜 공부하면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참고하는 데에서도 비중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건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상적인 측면에서도
메모리의 중요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만약에 분사를 해서 그것만 따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퓨어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퓨어 플레이가 된 상태에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랑 밸류에이션 비교할 때도 지금 현재는 마이크론이 미국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밸류에이션 레벨을 높게 주는 현상이 가장 포인트가 강한데, 퓨어 플레이라는 개념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업체보다 더 세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갖고 있기 어려운 주식이 되죠. 저 같아도 저는 그 현상이 발생을 하면 없다면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니 좋습니다. 전후회와 같이 2025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뜻깊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